호우 시절로 오세요.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. 인디아나 존스 최고 매니아 넥타이나 존스와 함께하는 저희 호우 시절 인디아나 존스를 계속해서 발굴하고 있는 중인데, 이 영화 혹은 이 영화 캐릭터 혹은 뭐 인디아나 존스라고 하는 거대한 세계관에 대한 매력이 뭘까 생각해보게 되더라고요. 이 영화가 네.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정말 독특한 케이스거든요. 이렇게 20년 30년 만에 속편이 나온다라는 거는 그 영화가 잊혀지지 않았다라는 건데, 어떻게 보면 박대희 선배님이 또 그렇게 잊지 않고 이 영화를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분이셔서 이 인디아나 존스만의 매력은 뭘까?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. 이 영화의 최고 매력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지. 요거는 반지의 제왕 에피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네. 들으시는 분들도 기억이 안 네. 나실 테니 괜찮습니다. 영화라는 게 네. 일단 뭐 기본적으로 허구에 기반을 하죠. 네. 아주 뭐 이렇게 사실을 이렇게 다큐멘터리처럼 찍은 그렇죠. 영화 아니면 네. 허구에 기반을 하는데, 특히 이런 뭐 액션, 판타지 이런 물들은 더욱 더 허구에 기반을 하는데, 네. 아까 제가 그 역사 속의 소재들, 그러니까 이 전 에피들에서 역사 네. 속의 소재들을 자꾸 이렇게 꺼집어냈던 이유는 음. 이게 실제 우리 이 지구상 어딘가에 존재하는 것들인가? 음. 라는 거에 대한 궁금증, 의문. 그리고 음. 내가 그곳을 찾아가면 언젠가 이런 것들도 볼 수 있나? 그리고 어떤 학자들이 이걸 계속 파헤치면 진짜 만나볼 수 있는 것들인가? 네. 에 대한 그런 동경, 환상? 네. 예, 아하.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이 영화를 좋아했었거든요. 거기에 이제 뭐 인디아나 존스라는 매력적인 캐릭터가 더해진 거죠. 네.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어떤 인디아나 존스의 세계관을 좋아했었던 거고, 거기에 캐릭터는 어떤 보너스 같은 예, 그런 느낌으로 제가 이 영화에 열광했던 건데, 네. 전 에피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럼 나만큼 사람들이 이 고고학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가? 이거는 저는 조금 의문인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과거처럼 어디 가서 이렇게 열심히 땅을 파다 보면 어떤 유물이 나오는 세상이 아니라 이제 그냥 위성에서 쏘고 하늘에서 쏘면 저 땅 밑에 뭐가 있는지가 다 보이는 세상이 돼버렸으니 네. 너무 쉽게 그런 과거의 문명에 대해서 과거보다는 쉽게 이제 진실을 파헤치기가 쉬워진 거죠. 네. 그래서 영화에 어떤 기대지 않아도 네. 실제적 역사에 더 가까워진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런 고고학을 다룬 영화들이 네. 사람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가? 아. 그런 게 조금 저는 늘 아쉽고 네. 예, 서운하고 그렇더라고요. 그러니까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빨리 채워져 네, 버린다는 맞습니다. 거죠. 과학기술 통해서. 네. 사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도 굉장히 오래 버틴 거긴 하죠. 버틴 이 거긴 영화의 하죠. 그 시리즈의 네, 생명력을 맞아요. 봤을 때 저는 이 영화에 대한 그 2편 마궁의 사원에 대한 이동진 기자의 감상평 한 줄 평이 네. 기억에 남고, 되게 이 세대의 이 영화에 대한 그 감상을 요약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, 뭐였어요? 이렇게 쓰셨더라고요. 세상에 이렇게 재밌는 영화가 있나 싶었다. 아 맞아요. 저 본 것 같아요. 네. 네. 그러니까 극장에서 정말 이렇게 넉넉히 이 영화를 이렇게 봤었던, 게다가 또 2편의 경우에는 더 막 신비로운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더 이런 감상평을 증폭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. 이동진의 찐 반응 같은 거죠. 그렇죠. 그래서 뭐 이건 뭐 사실 무슨 뭐 평론가로서의 반응이 네. 아니라 그냥 소년 이동진의 네. 그 기억인 것 같거든요. 근데 그게 뭐 공감되는 부분이 많죠. 네. 오히려. 그랬겠다라는 생각이 저도 많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그 시대를 또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되게 홍콩 영화가 많이 유행하고, 그 뭐 저는 그 키오이 칸의 소년 시절이 나왔었던 그 네. 2편이 뭐 잠깐 말씀드렸지만 막 약간 우레메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, 네. 그 옛날에 홍콩 영화 중에 막 호소자 이런 영화 있었잖아요. 호소자 그런 느낌인 거예요. 그래서 어떻게 그러네. 보면은 미국에서도 그 당시에 중국 영화에 되게 관심이 많았으니까 이렇게 중국 소년 캐릭터를 등장시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, 그 시대에 막 이렇게 삼촌들이 이렇게 비디오 테이프 빌려가지고 방에서 보고 있었던 막 그 무렵이 생각나기도 하고, 뭐 그랬었던 여러 가지 기억들이 저도 소환되는 느낌이었어요. 저는 그 인디아나 존스의 매력이 뭐 저희가 누차 말씀드렸던 주연 배우 교체 없었던 게 되게 네. 큰 올드 팬들한테 맞아요. 큰 매력이 됐던 것 같은데, 이게 결국은 관객이랑 함께 시간을 쌓아 올리는 그쵸. 느낌이랄까? 그래서 그 관객들에게는 큰 유산이 되는 거죠. 점점 쌓여가는 일종의 자산이 되어갔던 것 같고, 네. 누적된 시간. 그리고 두 번째는 되게 미국적인 영화인 것 같아요. 오락 영화에 되게 새로운 장르를 개척한 것 같고, 네. 뭐 좀 미국 정신을 얘기할 때 뭐 청교도 정신 네, 얘기하고 뭐 네. 프론티어 정신 얘기하고 하는데, 네.
그 사실 미국이 뭐 뉴욕이나 보스턴에서 처음에 시작을 하잖아요. 네. 서부를 막 개척해가는 과정인데 그 과정을 약간 인디아나 존스가 좀 더 확장해 놓은 게 아닐까 그 세계관이. 그래서 되게 미국적인 캐릭터이고 네. 되게 남성적인 캐릭터이고. 그렇죠. 그래서 아주 미국적인 미국 사람들이 되게 좋아할 수 있는 영화의 세계관을 갖고 있는 것 같고 네. 저도 열광하지 않는 이유는 저는 약간 데이 선배랑 좀 네. 같은 듯 다른데 네. 저는 이미 이 사람들이 과거에 대한 관심이 별로 있나? 약간 이 생각이 있어요. 네. 그러니까 다 드러나지 않은 거를 떠나서 네. 드러나지 않았더라도 음, 앞으로 지금 펼쳐지는 기술들이 너무 자극적인 거예요. 기존에 신비했던 거, 네. 은밀했던 것보다 지금 내 앞에서 뭐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기는 장면이 훨씬 더 신기한 거죠. 이 자극들이 너무 물밀듯 오니까 네. 그 과거에 대한 거는 조금 자연스럽게 네. 일단락이 되고 있다. 그 상상하는 범위가 좀 많이 음.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하지 않지 않나, 네네. 이 관심이 좀 덜 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결국은 이거는 그 저는 신이 없어져가는 세상이랑 비슷하다고 봐요. 그러니까 네. 고고학이라는 것나 과거를 탐하는 건 도대체 어떻게 이 세상이 창조되었고 네.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생성되었는지를 보는 건데 그 요즘은 이제 집단에 대한 것보다는 개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. 그쵸. 나라는 사람. 그러니까 그쵸. 여기서 나라는 사람은 되게 나라는 존재의 근원보다 나를 자극하는 게 뭐야, 내가 좋아하는 게 뭐야, 뭐 이런 거에 되게 점점 짧아지고 좀 말초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게 아닐까. 그 흐름을 동의하는 건 아닌데 네. 그게 뭐 온당하다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런 흐름 속에서 이 영화가 계속 호흡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좀 소극적으로 보게 되는 것 같아요. 네, 그러니까 영화의 캐릭터들 그 당시 시대에 유행했던 캐릭터들의 모습을 보면 저는 네. 그 시대가 드러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조 셰프님이 그 인디아나 존스를 서부 개척이랑 비유하신 게 굉장히 저는 탁월한 관점이라고 보는 게 그냥 중절모와 채찍이 대표하는 그쵸. 게 게다가 말을 타고 등장했다가 퇴장하는 그런 모습들도 되게 서부 개척 시대.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미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캐릭터고 미국의 남성들이 좋아할 네. 만한 캐릭터이기도 한 거죠. 007 시리즈에서 그 캐릭터는 제임스 본드. 는 그대로지만 이렇게 본드걸이라고 하죠. 네. 그건 계속 바뀌는 것처럼 이 영화에서도 3편까지 보면은 이제 히로인 포지션은 계속 바뀐단 말이에요. 그렇죠. 네. 그래서 아까 또 저희가 말씀드렸던 그 오리엔탈리즘적인 요소들 1편에는 아예 그런 대사도 나오던데요. 뭐 우리 뭐 문명인들끼리 대화합시다. 뭐 이러면서 나와요. 이제 네. 이집트 카이로 쪽을 아예 그냥 맞아요. 비문명권으로 네. 돌려버리는 뭐 이런 시선들이 이제 그게 은연중에 드러났었던 거죠. 그런 게 뭐 고의적으로 뭐 그 사람들이 뭐 무슨 뭐 동양을 막 혐오하려고 하는 정신을 담아서 영화를 만들었다기보다는 근데 약간 깔고 가는 그쵸. 그게 정서가 그냥 있죠. 공기 같은 거라서 그분들이 스스로 인식을 못했던 부분이 아닐까 싶었던.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그 조셰프님이 얘기하셨던 그 과거에 대한 호기심이 아직 남아 있었던 그런 것들이 모험 정신으로 수렴됐었던 시대였다면 지금 유행하는 캐릭터들은 뭐 배트맨과 아이언맨이 전 대표적으로 네. 대표한다고 보는데 특히 배트맨의 경우 둘 다 마찬가지인데 기술들이 다 바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자본력이 바탕이 돼 있어요. 그렇죠. 그리고 다 금수저들입니다. 음. 저희 브루스 웨인의 아빠나 음. 아이언맨도 마찬가지로 다 이렇게 뭐 그 자본이 좀 갖춰진 상태에서 태어난 그들이 어떤 타고난 능력도 물론 뛰어나지만 네. 이제 이런 자본의 뒷받침이 있어야 그 되는 거죠. 기술의 힘으로 네. 많은 것들을 대표해 가는 거에 지금 사람들은 더 관심이 많은 거죠. 그래서 그렇게 이행해 오는 과정이 인디아나 존스의 어떤 시대적인 소명이 이제 조금은 뭔가 뭐 끝났다라고까지 할 건 아니지만 그 정신 자체는 살아 있을 수 있지만 그 소재 측면에서 이제 중절모와 채찍이 대표되는 시대가 일단락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도 하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마치 그 5편을 다 봤을 때는 이 오마주라는 이야기를 다 했지만 네. 그 21세기에 20세기 영웅이 이제 퇴장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그동안 수고했어라고 네, 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 전 좀 받았어요. 21세기 한복판에서 20세기 영웅이 이제 퇴장합니다. 그렇죠. 박수 쳐드릴게요. 약간 이런 느낌? 그 느낌이 그래서 조금 서글프기도 했고 그렇죠. 네, 좀 뭉클하기도 했고 네. 그랬던 것 같습니다. 우리의 호우 시절.